자, 오늘 할 거는 중학교 도형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어떤 도형들을 배웠고 우리가 배웠던 도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다각형과 원인데, 이 다각형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이야기 좀 하자면, 다각형, 그러니까 마늘 다자에 각이 있는 도형, 그러니까 각이 여러 개인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다각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다각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말하는 일명 뭐 정사각형, 아니면 이제 오각형, 육각형, 그런 칠각형들을 말하는 것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다각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각형들을 했었을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공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첫 번째로 말하는 건 뭐냐면 대각선의 총 개수. 대각선의 총 개수.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2분의 n-3이 되는데, 이 n이 뭐가 되냐면 꼭지점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지점의 개수. 그래서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n-3이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확장하는 개념이 뭐로 가냐면 변의 총 개수를 물어보는데, 이 변의 총 개수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을 하냐면 대각선과 그리고 이웃하는 그런 변들을 다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 뭐가 되냐라고 하냐면 2분의 n-1이 되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무슨 말로 얘기를 하냐면, 자, 사람이 있는데 서로 간에 다 악수하는 개수는 몇 번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요게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다시요. 뭐라고? 이것들이 활용이 되는 부분은 뭐다? 서로 악수하는 횟수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다시 알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각의 총합. 그래서 이거는 180 곱하기 n-2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각의 총합 구하는 공식이 되는데, 물론 이거 이외에도 또 좀 기타 공식으로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는데 그 공식들은 따로 중요하진 않아서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근데 꼭 여러분들이 다각형하고 알아둬야 될 공식 두 가지다 라고 한다면 꼭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시라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확장을 하는 게 이제 정다각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다각형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뭐냐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정다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모든 변의 길이도 같고 뭐도 같다? 모든 각의 크기도 같다. 그러면 이 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중에 하나만 같은 거. 그래서 변의 길이만 같은 도형도 정다각형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도 정다각형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변의 길이만 같은 도형은 정다각형이 아니다. 왜? 그거는 마름모라는 도형이 있기 때문에 마름모가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지만 그걸 정다각형이라고 하진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변의 길이만 같다라고 해서 정다각형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반대로 그러면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도형도 왜 정다각형이 아니냐라고 하냐면 이거는 직사각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사각형도 뭐 우리가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그려지기 때문에 이게 90도, 90도, 90도로 다 동일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정사각형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다각형의 특성상 변의 길이랑 내각의 크기가 같은 도형들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정다각형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할 사실은 뭐냐면 이 중에 하나만 같은 거는 정다각형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뭐냐면 우리가 각 있는 도형도 다뤄봤으니까 이제는 각 없는 도형도 다뤄볼 건데, 그 각 없는 도형이 뭐냐면 그게 원이라는 거예요. 원. 그래서 원은 그 용어를 잠깐만 살펴보면 한 정점이 있어서 이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을 모아놓은 거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한 정점이 뭐냐면 원의 중심이고 이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반지름, 이것들을 모아놓은 거를 이 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원주라고 표현해. 원주를 조금만 더 풀었으면 뭐냐면 원의 둘레. 다시
원주를 조금만 더 풀었으면 뭐다? 원의 둘레.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원주에서 임의적인 두 점을 연결한 선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현이라고 표현하는데, 현 중에서 가장 긴 현,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지름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다시, 현 중에서 가장 긴 선분, 그거를 뭐다? 지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중에서 원주의 일부분, 자, 선생님이 이렇게 빨갛게 칠한 부분, 이렇게 한 거를 원주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호다. 그래서 이 원이 있는 두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면 여기 있는 각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중심각, 중심각. 여기에서 다른 원주를 연결해.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원주각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원에 있는 용어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원에 있는 용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요거야. 중심과 호. 그래서 이 연결한 이 도형 부분을 따올 건데, 이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 부채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이거를 부채꼴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의 넓이와 부채꼴의 넓이, 그리고 원주 구하는 공식과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얘기할 건데, 하나의 관계가 뭐냐면 원하고 부채꼴은 서로 무슨 관계냐면 비율적인 관계야. 비율적인. 그러니까 전체를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 해당하는 걸 따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부채꼴이다라고 하는데, 그 비율을 말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중심각이 결정을 해. 중심각. 그래서 중심각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원의 넓이 구하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파이 r 제곱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환산한다라고 한다면 전체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얘기하는 거 뭐냐면 호의 길인데, 그러면 호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뭐냐면 원주 구하는 공식에서 뭘 한다? 거기에 360분의 중심각을 이용해서 구해준다 라고 하는 게 뭐다? 그게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한다는 거.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삼각함수 배우면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그때는 단위가 조금 바뀌어서 얘기한다는 것도 잠깐 미리 언지를 둘게요. 이 다음은 다면체와 회전체인데, 앞에 있는 다각형하고 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조금 이제 평면 도형. 그러니까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지 않는 그냥 하나의 단면적으로만 보는 도형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3D처럼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입체 도형이라고 하는데, 입체 도형의 두 종류는 다면체와 회전체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 자, 근데 선생님이 종류는 다면체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정다면체가 있다라고 말은 하고는 갈 거지만, 하나 알아둬야 할 사실은 뭐냐면 다면체는 솔직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다시, 다면체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 왜? 회전체가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회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조금 파생되는 이야기는 좀 많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부피와 건널비를 얘기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다면체와 회전체, 즉 입체 도형을 한번 다뤄볼 건데, 앞에 썼던 원과 부채꼴은 그러니까 2D, 그러니까 평면 도형적인 감각에서만 얘기했다면, 그거를 조금 확장해서 하는 게 뭐냐면 입체 도형이야. 그 입체 도형이 뭐냐면 다면체와 회전체를 이야기할 건데, 다면체는 말 그대로 뭐냐면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도형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회전체는 뭐냐면 하나의 다각형의 단면을 회전시킨 거야. 그러니까 돌려서 나온 도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마찬가지로 각이 있는 도형들로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회전체는 각으로서 이야기하는 도형은 아니라고 한다라는 거. 근데 두 개 다 건널비와 부피 구하는 공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다면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정다각형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우리 정다각형도 뭐냐면 변의 길이도 같고 각의 크기도 같지. 정다면체도 똑같아. 정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도형 중에서
한 꼭지점의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정다면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다면체는 총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5가지 종류가 총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를 이야기해서 총 이렇게 5가지가 존재를 해. 근데 이 5가지 존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다루는 거는 요 앞에 거 3개. 요거 2개는 솔직하게 말하면 잘 다루지는 않는다라는 거. 근데 이 말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지 중학교 과정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서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때는 이것까지는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자유학기제 때문에 시험을 안 보지.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 3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그림도 그릴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정답면체 종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고 이 2가지를 다루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복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나타내기에는 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다루지는 않아. 그러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튀어나올 때는 있지만 수능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거는 부피와 건널비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부피야. 그러면 부피 구하는 공식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다? 정사면체. 그래서 정사면체 부피와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이따 퀴즈 타임에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그걸 보기 전에 이거 어떻게 했었지? 한번 꼭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한번 강의 달아놨던 그거니까 한번 모르겠으면 그 강의를 미리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삼각형인데 여기서 말하는 삼각형은 우리가 중학교 때 좀 말하는 삼각형의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중학교 1학년 때 뭔 얘기하냐면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을 물어봐.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거를 삼각형의 결정이라고 해.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거. 삼각형의 간 세 변 중 가장 긴 변. 그 변의 길이가 다른 2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고요. 다른 2변의 길이의 차보다는 크면 그걸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결정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가지고 나서 작도들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합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각형의 합동은 우리가 총 5가지 종류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5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S, S, S 합동. 두 번째는 S, A, S 합동. 그 다음에 마지막이 A, S, A 합동인데 이 원래 3가지를 바탕으로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이제 직각삼각형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2가지를 더 붙여요. 그게 뭐냐면 RHA와 RHS라고 하는 합동 2가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은 앞에 있는 3개는 일반적인 삼각형. 그러니까 일반적인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종류에 관계없이 붙일 수 있는 합동 종류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있는 2가지는 직각삼각형에서만 부르는 합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합동. 근데 여기서 조금의 여러분들한테 상식, 여러분들도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 단어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S는 뭘 뜻하냐면 사이드, 그러니까 즉 변을 뜻하는 거고 A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앵글, 그러니까 하나의 각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의 각. 그 중에서 R하고 H는 여기 도형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직각, 90도인 각을 나타내는 거고 H는 빗변을 뜻하는 용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외울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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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도형 합동을 그거를 우리가 S, S, S 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S, A, S 합동은 2변과 하나의 각을 같은 건데 이게 어떤 각이냐라고 하냐면 이게 순서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 S, A, S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각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 각이 존재를 할 건데 이 변가 S와 A와 S가 되기 때문에 S, A, S 합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A는 뭘 뜻하냐면 두 변에 끼어 있다라고 해서 끼인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SAS 합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ASA는 자, 각이고 변이고 각이지. 그러면 한 변을 기점으로 해서 이 두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도형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ASA 합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순서를 부르고 명칭을 붙이는 것도 다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야. SSS는 그냥 어떻게 하다? 그냥 변. SAS는 변각 변. ASA는 각 변 각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RHA 같은 경우는 뭐냐면 RH가 뭐야? 직각 빗변이지. 그러니까 직각이 같은 상태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네. 근데 그 중에서 뭐가 하냐면 한 각이 하나 같으면, 직각을 제외한 한 각이 같으면 그거를 RHA 합동. 직각과 빗변과 한 변이 같네. 그러니까 빗변 아닌 변이겠죠. 그렇게 해서 같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RHS 합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거를 꼭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합동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잘 나오지는 않거든. 근데 이 합동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같았구나, 이거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도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것들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뭘로 넘어가냐라고 하냐면 삼각형의 한 용어들에서 중요한 점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할 건 뭐냐면 외심과 내심이야. 이 외심과 내심은 특성이 뭐냐면, 외심은 뭐냐면 외접원의 중심,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거든. 그래서 외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냐면 세 꼭지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은 것.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데 이렇게랑 세 꼭지점이 이르는 거리를 보냈어. 그러면 이렇게 거리가 같은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외심이다라고 하는 거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의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외심은 특성상이고 내심도 특성상이 있는데, 알아둬야 될 외심의 가장 특성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각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 각을 물어볼 건데 이거와 이거 사이의 관계는 2배라는 관계가 성립하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x라는 각을 갖고 있으면 여기는 2x라는 각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심 같은 경우는 꼭 알아둬야 될 공식은 뭐냐면 2분의 내접원의 반지름에다가 삼각형의 둘레를 곱했더니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이 외심과 내심 중에서 많은 공식들이 있고 외워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들을 피구해주면 요거, 외심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요 각은 요 각의 2배다. 그리고 요거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에다가 2분의 1을 했는데 거기에 둘레를 곱했더니 그게 결론이 뭐가 되더라? 넓이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이에 나머지 있는 공식들은 조금 알아둬야 할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성을 생각하는 건 위치. 위치. 근데 내심은 항상 삼각형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외심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그 중에서 어떤 삼각형을 기억하시냐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다른 삼각형 필요 없어요. 직각삼각형 하나만 외우세요. 직각삼각형인데 그건 뭐가 되냐면 빗변의 중점에 있더라. 자, 외심만 삼각형 종류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지는데, 그 바뀌어지는 거에서 꼭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다? 빗변의 중심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고등학교 기하에서도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위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외심과 내심의 위치를 같이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 하나가 언제냐면 정삼각형. 정삼각형인데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정삼각형이다 라고 한다면 외심과 내심의 위치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삼각형에서 외심과 내심의 위치는 서로 어떻다? 같다.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같은 거야.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질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삼각형을 하게 되면 꼭 같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정리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직각삼각형에서 이 빗변이 존재를 했었을 때 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 라고 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피타고라스 정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알아두면 좀 좋겠지만 꼭 같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삼각형 판단인 거예요. 삼각형 판단. 자, 삼각형 판단인데 이 삼각형이 직각이냐 둔각이냐 애각이냐 이걸 판단할 건데, 이거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하냐면 A, B, C 중에 가장 긴 변을 찾으세요. 가장 긴 변. 근데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C라고 표현을 합시다. 편의상 C라고. 그러면 C 제곱이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백방 뭐냐면 둔각. 둔각. C 제곱이 A 제곱이랑 B 제곱이랑 같아. 그러면 이거를 직각. 자, C 제곱이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아.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각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 요거요. 요거. 그 둔각하고 직각은 상관이 없는데 애각삼각형만 저 조건이 없으면 이게 성립을 못해요. 다시요.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성립하는 게 뭐다? 요 경우 때문에 이 조건이 붙어줘야 돼요. 나머지 두 개는 솔직하게 말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저 조건에는 말이 없어도. 왜? 이미 문제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지는데 애각삼각형만 저게 말이 없으면 그 말을 우리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판단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 그게 좀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형들의 공식들을 증명을 많이 할 건데, 앞에서 살짝 얘기했던 정사면체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정삼각형, 그리고 정사각형, 그리고 직륜면체, 그리고 정륜면체, 그 이외에 조금 기타 공식들, 그렇게 해서까지 우리가 많이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지금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거론했던 정삼각형과 정육면체 그리고 정사면체들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공식들 중에서 3대 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내려가면서 제곱권을 배우기 전 단으로 가버리니까 이러한 도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교과서에서 지금 못 다루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못 다루는 대신에 어디서 지금 다루고 있냐면 센이라든지 이런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는데, 학교 교과서에 없다라는 말은 학교에서 설명을 안 하겠죠. 이 말의 의미는 학원에 배운 아이들만 알게 될 텐데, 아니면 그 문제집을 풀어본 아이들만. 그러면 그것들을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할 때 실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시험 문제 풀 때도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야. 그래서 이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한 번은 중학교 때 했던 도형들은 한번 꼭 그 문제들을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풀어보기를. 그 선생님이 따로 찍어놓은 피타고라스 정리된 강의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강의는 꼭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뭐만 다룰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정사면체와 정삼각형에 관련된 공식 두 가지만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어디서 본다? 그 강의에서 보도록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인데, 이 사각형들은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공식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사각형의 종류들. 자, 일반적으로 사각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각형은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만 있는 건 아니거든, 사각형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반적으로 일단은 각이 그냥 일반 사각형, 그러니까 각이 4개 있는 도형들은 다 사각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각형에서 특정 조건 하나를 만족을 해. 그게 뭐냐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야. 그 대변이 평행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사다리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한 쌍이 평행했지만 다른 것도 평행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평행한 거를, 그것마저도 평행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거를
평행사변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마름모. 마름모. 자, 이제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직사각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다음에 뭐냐면 마름모를 만족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직사각형 성질을 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직사각형이 존재하는데 마름모라는 성질을 만족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만족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정사각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마름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사각형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사다리꼴을 하다가 다른 거 하나 특이사항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등변사다리꼴 또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등변사다리꼴도.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내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사다리꼴의 특성의 정의는 뭐냐면 한 쌍이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얘기하는 거고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 자, 이웃하는 총 4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마름모. 네 내각의 크기가 같은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직사각형. 근데 그게 다 같네? 그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정사각형이다 라고 하는 거. 지금 방금 선생님이 말로 읊어준 내용들은 다 뭐냐면 사각형의 정의예요. 사각형의 정의. 선생님이 정의라고 하는 거는 뭐다? 암기예요. 이건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성질적인 거를 얘기를 할 건데 자, 사각형의 성질은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 걸 하나 생각해야 되냐면 대각선을 꼭 기억하세요. 자, 사다리꼴까지는 대각선에 관련해서 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요. 사다리꼴에서는 대각선에 관련된 말은 없습니다. 뭐만 얘기한다? 이웃하는 두 변이 평행한 것만 얘기해서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이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특정 조건 하나 만족하는데 그 특정 조건이 뭐냐면 대각선이 서로 같을 때야. 자, 대각선이 서로 같을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등변사다리꼴이다 라고 하는데 등변사다리꼴의 정의는 뭐냐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입니다. 다시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뭐라고 한다?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하는데 등변사다리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대각선이 서로 같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 솔직히 말하면 대각선에 관련돼서는 딱 하나. 서로 어떻게 하냐면 이등분한다. 그냥 이등분이야? 이거 말 조심하세요. 이등분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절반씩 딱딱 나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서로 어떻게 한다?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근데 거기에서 마름모로 넘어갔네? 그러면 얘네들이 뭐냐면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 대각선으로 직교한다.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진다. 같아진다. 여기서 같다는 말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지만 의미가 뭐가 다르냐면 얘네들은 이등분한다는 개념은 없다라는 거. 근데 직사각형에서는 이등분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정사각형은 이 성질과 이 성질이 다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사각형은 뭐다? 직교도 하고 길이도 같다. 마름모는 직교만 한다. 직사각형은 길이만 같다. 평행사변형은 서로 이등분하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각형은 이 내용으로서 우리가 다 끝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도형의 닮음인데 도형의 닮음비라는 게 나오게 되면 이 닮음비를 가지고 나서 넓이의 비, 부피의 비를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넓이의 비, 부피의 비를 했을 때 뭐를 알아야 되냐면 m 대 n이면 넓이의 비는 제곱한다. 그러니까 닮음비를 각각 제곱한다라는 거고 부피의 비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세제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어떨 때 쓰느냐? 도형이 닮음일 때 쓰는 거지 도형이 닮음이 아닌데 이 넓이의 비나 부피의 비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넓이의 비가 이거니까 당연히 이 닮음비는 이거일 거라고 하는 거는 이 도형이 닮음인지 아닌지 파악할 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쓸 필요가 없다. 그거랑 이거는 두 가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삼각형의 닮음 기호가 이거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A, B, C 그 다음에 D, E, F가 이렇게 닮음이더라 라고 나타내려면 이 앞에 있는 게 순서로 맞아야 돼요. 앞에 있는 게 순서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대응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대응점의 순서가 맞아야 대응하는 변도 맞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형의 닮음이라든지 합동이라는 걸 썼을 때는 이 대응하는 순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생각해 보면서 쓰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합동도 우리가 용어도 했지만 이 합동도 그 순서를 맞추지 못하면 이건 여러분들한테 틀린 겁니다. 틀린 거. 그게 왜 틀렸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순서가 맞아야 대응하는 변의 길이도 정확하게 딱딱딱딱딱 정확하게 쓸 수 있는데 그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 실제 학창 시절 때도 그래봐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닮음까지 했을 때는 이러한 대응의 순서도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한번 오늘 했던 내용들의 퀴즈를 한번 볼 건데 한번 오늘을 간략하게 한번 증명하는 것도 좀 있어서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첫 번째, 대각선을 2등분하는 사각형. 이거에는 우리가 뭐뭐뭐 있었지? 그렇지. 뭐뭐뭐 있냐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에서는 없어요. 사다리꼴에서 2등분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등분하는 사각형은 언제 어디서부터 있냐라고 하냐면 평행사변형부터 해서 마지막 정사각형까지. 이 대각선이 왜 중요하냐면 그 고등학교 1학년 편명좌표에서 하게 되면 이 사각형에 관련돼서 좌표들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한 문제는 그냥 길이만 구하면 되는 문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대각선을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대각선이 일단은 가장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꼭 그 성질들은 기억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문제. 자, 삼각형을 판단하는 방법. 아까 선생님 하나 예시로 들어줬던 건데 이거는 하나의 예시로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5, 6, 7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변,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C제곱은 지금 49고 A제곱은 25, B제곱은 36이 되는데 얘네 둘을 더하면 뭐가 되냐라고 하냐면 61이 되거든? 그러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작죠? 그러면 이렇게 작으니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라고 하냐면 일각삼각형이다 라고 한다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선생님이 무작위로 숫자 그냥 간단한 숫자로 한번 넣어봤었는데 이렇게 넣어봐서 이거를 판단을 해보시는 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구나 판단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예각삼각형이라서 따로 표시는 안 했지만 직각이라든지 둔각이라든지 이등변이다 라고 한다면 변의 표시를 해주는 게 딱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직각이다. 그럼 어디가 빗변이냐 또는 어디 각이 90도냐 그런 말을 하는 거고 둔각이다. 그럼 어디 각이 둔각이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빗변은 이등변은 어느 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서 이등변이냐 라고 말을 하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표시를 하는 거를 습관화 하세요. 그거 귀찮아하는 거나 나 잘 모르니까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건 안 됩니다. 안 돼요. 답이 맞을지언정 답이 100% 맞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것도 쓰는 습관을 들이라 라고 꼭 권장을 드려요. 꼭 하세요. 권장을 하니까. 3번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증명해 보는 건데 한번 보게 되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각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2등분했다고 하고 여기에 이렇게 연장선을 표현할 건데 거기에다가 보조선 하나를 더 그릴 거야. 그러면 뭐냐면 이거랑 서로 어떻게 되냐면 평행하게. 그러면 이 두 직선이 평행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의각이라서 크기가 같고 여기는 억각이라서 크기가 같거든. 그러면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이등분 삼각형이 돼. 자, 그럼 평행이니까 요 삼각형이랑 자, 선생님 지금 이렇게 치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지금 이렇게 지금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칠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닮음이거든. 그래서 닮음이기 때문에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요거 대 요거라는 거. 근데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놈 대 요놈은 요놈 대 요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이 가능하게 돼.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A, B, C, D다 라고 한다면 선분 AB 대 선분 AC는 선분 BD 대 선분 DC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증명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딱 결론이 요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내분하고 외분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4번 문제를 보면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정사면체 부피와 높이 구하는 공식을 증명해 보는 건데 한번 우리 보게 되면 자, 정삼각형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두면 자, 요렇게 해서 내리게 되면은 이게 높이 H가 될 거고 이게 반띵이 돼서 2분의 A가 될 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거해서 A의 제곱은 H의 제곱 더하기 4분의 A 제곱이니까 H의 제곱은 4분의 3A 제곱이 되어서 최종적인 결론이 2분의 루트 3A다 라고 하는 거고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의 밑변의 높이 구하는 공식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총 계산해주면 4분의 루트 3A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한번 정삼각형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이제는 정사면체도 한번 구해볼 건데 정사면체도 어쨌든 특성이 뭐냐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이고 여기서 이제 밑면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건데 이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밑면에 뭐로 가냐면 무게중심으로 가. 근데 정사면체니까 밑면에 정삼각형이지. 그래서 정삼각형의 높이의 3분의 2만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루트 3A였는데 그 중에 3분의 2만큼을 곱할 거예요. 3분의 2만큼을. 그러면 이게 3분의 루트 3A가 나오게 되는데 이 3분의 루트 3A가 어디냐면 여기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길이. 그래서 우리가 저 단면만 한번 가져오면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단면을 가져올 텐데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내가 방금 구했던 3분의 루트 3A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가 90도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A의 제곱은 H의 제곱 더하기 3분의 루트 3A의 제곱이니까 H의 제곱은 뭐가 나오냐면 3분의 2 A의 제곱이 나올 거고 그래서 H는 뭐가 되냐라고 하냐면 3분의 루트 6 A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사면체 높이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사면체를 부피로 구할 건데 정사면체는 뿔의 종류거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밑넓이 높이 갈 거야. 그러면 부피는 3분의 1의 정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밑넓이가 4분의 루트 3 A 제곱이고 거기에 3분의 루트 6 A 그러니까 정사면체 높이를 구해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총 계산해주면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사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기본 공식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정사면체 높이와 부피 구하는 공식을 한번 해봤는데 이 공식들을 가지고 여러 군데로 응용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한번 오늘 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중학교 도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오늘 했던 중학교 도형들은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이 아닌 내가 거기서 조금 알짜배기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식들 그러한 공식들을만 모아놔가지고 한번 추려봤던 건데 거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아 내가 이러한 내용들도 배웠었구나 아 내가 이러한 내용을 까먹고 있었네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야.
특히 중간에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에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이 따로 찍어놓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한번 보시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 그리고 잘 몰랐던 거 그리고 내가 조금 이거는 공식이 지금 증명을 어떻게 했었을까라고 하는 궁금한 것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그 댓글을 보고 참고해서 다시 한번 그 강의를 찍어서 한번 올려놓을게요. 자,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우리 한번 퀴즈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퀴즈. 대각선을 2등분하는 사각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무엇이 있을까라고 물어본 건데 우리 한번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사다리꼴을 제외한 모든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2등분하는 걸 우리가 배워.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서 이미 대각선이 2등분하는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각선을 2등분한 사각형에는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꼴을 제외한 모든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어느 게 직교하고 어느 게 길이가 같았는지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따로따로 답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같이 명심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 삼각형을 판단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 한 삼각형을 판단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어떠한 예시를 하나 줄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 A가 5, B가 6, C가 7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무엇인지.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여기서 C이기 때문에 C를 제곱하면 49, A를 제곱하면 25, B를 제곱하면 36.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61이 되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애각삼각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하나 보면은 선생님이 주어진 숫자가 저렇게 났기 때문에 애각삼각형이다 라고 했지만 둔각이라든지 또는 직각이라든지 또는 이등변이라든지 라고 하는 이러한 삼각형들은 어디가 둔각이고 어디가 직각이고 어디 변이 같아서 이등변인지를 꼭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표시를 해서 그것까지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평상시에 접근해서 그런 것들도 평상시에 쓸 때 내가 답을 쓸 때 단순하게 애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이라고 쓰지 마시고 애각이면 어디가 애각인지, 직각이면 어디가 직각인지, 둔각이면 어디가 둔각인지, 그리고 이등변이면 어디가 같아서 이등변인지를 평상시에 쓰는 것도 습관화해서 써야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평상시 습관에 꼭 하라는 거. 근데 이런 삼각형에서만은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애각은 어차피 세 내각이 다 90도보다 작은 각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표시를 하진 않지만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표시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퀴즈. 삼각형을 판단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 한 삼각형을 판단해 보자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숫자 한 예시로 보게 되면 A가 5, B가 6, C가 7이야. 그래서 삼각형 세 변 중에 가장 긴 변이 C이기 때문에 C의 제곱이 요것보다 큰지 아니면 작은지 이거를 판단을 할 거거든. 그래서 C를 제곱하면 49, A를 제곱하면 25, B를 제곱하면 36.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61인데 그럼 판단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지. 실제 답을 쓰게 되면 그러면 이 경우는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무슨 삼각형이냐라고 하냐면 애각삼각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선생님이 하나의 예시로 준 문제는 이게 애각삼각형이라서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이거 이외에 예를 들어서 직각, 자 둔각, 그 다음에 이등변 요 세 가지 삼각형에 대해서는 어디가 직각이고 어디가 둔각이고 어디 변이 같은지를 꼭 표시하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을 썼을 때 애각삼각형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이 없어서 그냥 말을 하지만 나머지들은 이게 특정한 조건을 성립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성립하는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문제 풀 때 답을 쓸 때 꼭 어떻게 한다? 어디가 직각이고 어디가 둔각이고 어디 두 변이 같아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평상시에 습관을 하면서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명심을 하도록 하세요. 자, 3번 퀴즈로 가게 되면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증명해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증명 어떻게 하냐면, 자, 실제 삼각형 하나 줘보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표현을 해봅시다. 요렇게 표현한 거를 우리가 가계 이등분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A, B, C, D. 그러면 선분 AB 대 선분 AC는 선분 BD 대 선분 DC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요 선하고 평행이 되게 요렇게 해서 하나 보조선 하나 그려줄 거야. 요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니까 여기 각의 크기와 여기 각의 크기는 동의각의 크기로 같고, 여기 각의 크기랑 여기 각의 크기는 억각의 크기로 같아지는데,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게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삼각형 ABD, 삼각형 ABD, 그 다음에 삼각형, 자, 여기 연결했을 때 이거를 2라고 표현해주면 EBC는 닮음이 될 거야. 그러면 닮음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냐면 선분 BA 대 선분 AE, 그리고 선분 BD 대 선분 DC가 성립을 할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삼각형 ACE가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러면 선분 AE가 뭐랑 같은 거냐면 선분 AC랑 같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환산이 가능하냐라고 하냐면 AB 대 AC는 BD 대 DC다라고 이렇게 해서 증명이 가능하게 돼.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은 이렇게 해서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은 이렇게 해서 성립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서 우리는 결론은 이렇게만 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제 다음 문제 가볼게요. 4번 문제인데, 4번은 뭐냐면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정사면체 부피와 높이, 이 구하는 공식을 증명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피타고라스 정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증명이야.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첫 번째로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은 뭐냐면 세 변의 길이가 같아서 여기가 A라고 표현을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서 높이를 내릴 건데 이게 H인데 이게 반띵이 돼서 2분의 A가 될 거야. 그럼 여기가 직각이니까 H의 제곱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은 A제곱. 그래서 H의 제곱은 4분의 3 A제곱이 되어서 H는 2분의 루트 3 A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의 밑변에 높이를 곱하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4분의 루트 3 A제곱이 정삼각형의 넓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정사면체도 한번 보게 되면 정사면체도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인 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A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높이를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떼는 게 가능하거든.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해서 떼주니까, 자, 여기 변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A일 거고, 정사면체의 높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H라고 할 거야. 그리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이 밑면이 뭘 하는 거냐면 이게 무게중심의 역할을 하거든. 그러면 아까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 2분의 루트 3A에서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2대 1을 만족을 해. 그래서 여기에 3분의 2를 곱해주면 3분의 루트 3 A가 나오지.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되느냐라고 하냐면 3분의 루트 3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거해서 A의 제곱은 H의 제곱 더하기 3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니까 H의 제곱은 3분의 2A 제곱이 되고, 따라서 H는 뭐가 되냐라고 하냐면 3분의 루트 6 A가 된다라는 거. 자, 이게 정사면체 높이고, 그럼 부피는 뿔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의 밑넓이
근데 밑넓이가 정삼각형이라서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a 제곱에 뭘 구하냐면 3분의 루트 6a 이렇게 해서 곱해주게 되면 정사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이 돼. 그래서 다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뭐가 나오느냐?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그리고 정사면체의 부피와 높이 구하는 공식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공식들을 통해서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를 너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오늘 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중학교에 있던 도형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내가 가져온 도형들, 오늘 설명한 도형들은 뭐냐면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맥락들만 따서 내가 이거를 순서를 조금 편집해서 얘기했는데 이 편집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봤을 만한 건 뭐냐면 내가 알았던 내용. 그런데 내가 배웠던 건데 까먹은 건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내가 배웠었나?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알아도 반복이 필요한 거고 몰라도 반복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런 것들을 좀 배웠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배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꼭 알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배웠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 모르고 어떤 부분을 까먹었는지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잘 몰랐던 내용들은 꼭 선생님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응답도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